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스테이트 텍스를 냈는데 주 정부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주 상원, 하원 그리고 거버너가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지금 2년째나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만일 예산 통과를 6월 30일까지 하지 못하면 예산 없는 일리노이주가 3년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6월은 불과 2주를 남겨놓고 있고 내년 선거는 다가오고 벌써 선거 광고가 방송에 등장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만일 2주 안에 예산 통과가 되지 않으면 주의 외상값 150억 달러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신용등급은 정크로 떨어지게 되고 도로공사가 중단이 되고 심지어는 로또 게임에서 일리노이주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어 온 일들, 주립대학이라든가 각 소셜 서비스 기관, 가난한 사람, 병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끊기게 됩니다. 민주당 의회, 공화당 거버너 모두 다 할 말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납세자인 시민들의 손해, 희생은 계속 상승하고 여기에 따른 분노도 상승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 주의 예산 교착 상태, 과연 3년째로 접어들게 될 것인가? 또 지금 정치권의 타협안은 어떤 것이고 서로 상충하는 정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기준으로 해서 납세자인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버너인 브루스 라노에게도 사실은 끔찍한 일입니다. 주지사가 되고 나서 제대로 된 예산 한번 집행을 못 해보고 임기를 끝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가 주창했던 turnaround 정책인데 일리노이 주의 정치를 한번 완전히 바꿔보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 대해서 민주당 의회 측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중산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고 그가 비타협적인 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개인의 부를 이용해서 민주당 공격하는 광고를 매일 내는 사람, 별로 협상의 상대로 대접하기가 힘든 상대,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버너 쪽의 시각으로 본다면 민주당 의회가 일리노이 주의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들이고 다수 의회의 횡포를 부려온 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난국 타결을 위한 양측의 시도는 어떤 것인지, 우선 거버너가 임시회기를 열기 위해서 어제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원 하원이 지난 5월 말부터 휴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거버너의 소환에 따라서 다시 스프링필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더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7개 협상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주의회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마이클 메리건 의장의 입장은 당연히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중산층의 일방적인 피해 위해서는 불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미 거버너가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동의했는데 지금 이 예산 교착 상태는 거버너가 만든 것이고 그가 풀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회 상원 역시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컬러턴 의장은 더 이상 임시 예산으로 연명하는 비정상적인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거버너가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것들 대부분 우리가 동의를 해줬다. 지금 그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버너가 제안한 7개 조항의 타협안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4년 동안 property tax를 인상하는 것을 통결시킨다. 두 번째, 근로자의 상해 보험 규정을 바꾼다. 상해 시에
보험금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local government의 통합을 입법화하자 그런 것이고 학교 예산과 관련해서 주 예산 분배를 재조정하자 하는 것이고 피선된 정치인의 임기를 제한한다. 처음부터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 공무원의 은퇴연금, 연금 자체는 바꿀 수가 없지만 그 경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대폭 예산을 깎자 그런 얘기입니다. 거버너는 만일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54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 인상에 동의를 해주고 예산 통과를 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 인상안이 주요한 걸림돌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어차피 지금 주 예산이 적자 예산이니까 이것을 현실화하자는 생각입니다. 만일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자도 늘어나게 되고 주의 신용등급은 떨어지게 되고 실익이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거버너 측에서는 선거의 해가 바로 내년인데 지금 세금 인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주지사였던 팩 퀸이 당시에 그도 균형 예산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한적인 세금 인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영구화하자 하는 주장을 폈었습니다만 세금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가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버너로서는 지금 세금 인상에 선뜻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안은 우선 개인 인컴 텍스를 지금 3.75%에서 4.95%로 올린다. 기업 텍스는 5.25%에서 7%로 올리자. 그리고 일부 세일스 텍스 인상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54억 달러의 세수를 늘려서 적자를 해소하자.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상원에서는 세금 인상을 4년 동안만 시한부로 하자. 민주당에서는 영구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 반론이 있습니다. 이미 거버너에게 타협안에 대한 줄 것은 다 줬다. 그런 주장입니다. 학교 기금 분배 변경도 우리가 해줬고 근로자에 대한 상해보험 조정도 해줬고 부동산세 동결도 2년 동안 시한부 동결에 동의하기로 했다. 거버너는 지금 4년 동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생각은 어떻게 타협을 하겠다고 하면서 거버너가 100%를 다 가지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리노이 주의 외상값이 1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매년 적자 예산 자체가 세수보다 지출이 60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신용등급사들은 만일 일리노이가 7월 1일까지 예산 통과를 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50개 주 중에서 일리노이가 이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또 게임, 파워볼이라든가 메가밀리언 이런 회사들이 일리노이 주를 탈락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칫하면은 일리노이 주에서는 로또 게임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한 700개소 됩니다. 계약업체들 오는 7월 1일부터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여기 23억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가 주 법원 그리고 연방 법원의 명령을 자칫하면 어기게 됩니다. 낼 돈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체크에 밸런스가 없는데 체크를 남발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위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정부가 외상지기도 어려워졌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미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셜 서비스 기관들 기금이 고갈이 됐습니다. 주립 대학들도 문제고 극빈자, 장애자, 노약자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연 남은 2주 동안 이 망측한 고집과 대결의 일리노이 정치가 끝이 날 것인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어제 선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수사의 중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 리처드 칼러는 정치인들을 변호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타이거 우즈 부인의 변호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큐바와의 외교관계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큐바 여행 제한, 그리고 큐바군과 관련된 기업인의 기업활동 제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큐바 정부가 아직도 반미 세력과 결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큐반 아메리칸들은 트럼프의 조치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하원의원 선거 공화당 후보와 그리고 보수계 언론 방송국에 협박 편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조지아 제6지구 하원의원 특별선거 공화당 후보인 캐런 핸들, 그녀에게 어제 협박 편지와 흰색 가루가 든 봉투가 우송되었습니다. 비슷한 물체가 두 개의 방송국에도 우송되었습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카스너의 기업 거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대사 그리고 러시아 은행가들과 접촉하면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생션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텍스팅으로 인한 자살에 법원이 오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매사추세츠 법원은 오늘 남자친구에게 자살을 종용했던 20살 난 여인에게 대해서 살인 혐의 판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자살 종용 텍스트 이후에 18살 난 남자친구가 자살을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아이시스의 최고 지휘관인 아부 바흐다디의 사망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5월 28일 시리아 라카 공습에서 그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습 시 당시에 300여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사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예산 난국 타결을 위한 마지막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루스 라너 주지사는 어제 의회에 대한 특별회기 소환을 실시했습니다. 공화당 가버너와 민주당 의회는 7월 1일까지 마지막 타협을 벌이게 됩니다. 주 예산 2년째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등 로또 업체가 일리노이주를 탈락시킬 계획입니다. 주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신용 등급사는 오는 7월 1일까지 예산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일리노이주의 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쿡카운티 검찰은 교통법 위반 케이스의 기소를 줄일 계획입니다.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정 문제로 야기된 면허 중지, 면허 취소 건의 기소는 해당 시의 재량으로 하게 됩니다. 쿡카운티 검찰은 예산 부족으로 30%의 인력을 줄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빕니다. 오늘 최고기는 84도, 내일 86도, 주일 79, 월요일 74, 화요일은 80도입니다.